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갑상선, 면역력을 키워야 고친다입니다. 부제는 수술 없이 갑상선 치료하기이고요. 저자는 차용석 님이십니다. 이분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신 분입니다. 지금은 강남대로에 위치한 행복찾기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출판사는 피톤치드, 2015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갑상선 관련 질환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갑상선 암을 비롯해서 갑상선 저하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 지인 중에서도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불임이나 비만, 탈모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하고 약물을 복용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아서 고민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아마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갑상선을 치유하는데 한 조각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우연찮게 접하게 된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극심한 피로를 비롯한 불임, 성기능장애, 탈모, 비만 등의 갑상선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 여러 증상들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기전으로 인해 이런 증상이 야기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갑상선 기능 이상을 미리 예방하고 또 갑상선 기능 이상이 발현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어서 참 이 책을 접한 게 너무나 기뻤고 또 좋았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의 주제는 당신이 365일 아픈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비만, 탈모 등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인한 갖가지 증상들을 담고 있고요. 파트 2의 주제는 목이 예쁜 여자가 진짜 미인이다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리고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파트 3의 주제는 갑상선 미녀되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는 수술이나 약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갑상선 질환의 치료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 4의 주제는 아름다움의 비결 면역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역력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파트 5의 주제는 먹고 운동하고 예뻐져라입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 찾는 법과 갑상선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파트 6의 주제는 궁금한 갑상선, 알고 싶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암이 왜 여자에게 흔한지, 그리고 한약이 효과가 있는지 등의 갑상선 관련 궁금증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갑상선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여러 책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 T4와 T3가 과다 생산되어 전신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말한다. 호르몬의 생산이 많아지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큰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이다. 그레이브스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동일한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질병이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레이브스병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긴 결과다. 영국의 의사 그레이브스가 처음으로 보고하여 그레이브스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질병은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는 질환인 동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다.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림프구가 갑상선 세포를 자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함으로써 공격하는 것이 이 병의 시작이다. 최초의 원인은 면역체계의 이상에 있다. 면역체계가 자가 면역 항체를 만들어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해서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갑상선 항진증이 생기는 원인은 독성 결절, 임신과 출산, 뇌하 수체의 종양 등 다양하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호르몬 검사 결과를 보면 갑상선 호르몬인 T4와 T3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는 낮게 나타난다.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해도 체중은 오히려 감소한다. 심장이 빨리 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성격이 예민해지고 짜증이나 화가 잘 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쉽게 유산된다. 안면 근육이나 손의 근육이 잘 떨린다. 안구가 충혈되고 심하면 돌출된다.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생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떤 원인으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 T4와 T3의 생산이 줄어들어 온몸에 나타나는 전신 증상들을 말한다.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다. 체중이 쉽게 증가하며 한번 증가한 체중은 잘 빠지지 않는다. 추위를 심하게 타고 손발이 차다. 저혈압이거나 맥박이 느리다. 수면 시간이 충분한데도 늘 피곤하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 생리가 불순하다.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쉽게 유산된다. 우울증이 있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성욕이 없다. 건망증이 심하거나 집중하기 힘들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목 안이 답답하고 무엇인가 걸린 느낌이 있다. 안구 주위, 얼굴, 손발이 자주 붓는다. 감기에 잘 걸리고 면역 기능이 저하된 느낌이 든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면역 이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가 면역 항체가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저하증의 대부분의 원인은 면역 질환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따라서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증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또 호르몬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쉽게 재발한다. 갑상선의 7가지 기능. 하나, 체중은 갑상선에 달렸다.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이 저하되면 당분을 에너지로 전환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체중이 쉽게 늘어난다. 한번 늘어난 체중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다. 또한 지방은 늘어나는데 에너지는 부족해서 늘 피로하고 추위를 잘 탄다. 반대로 갑상선의 기능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잘 먹어도 체중을 유지하기 힘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에너지가 지나치게 빨리 소모된다. 둘, 뇌 기능을 지배한다. 갑상선의 기능 이상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증상까지 유발한다.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은 저하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반대로 불안증, 공황장애, 분노 등은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며 저하증은 이 밖의 두통, 건망증, 치매 같은 다양한 뇌신경 증상을 초래한다. 두뇌는 에너지 의존성이 매우 높은 기관이다. 만약 두뇌에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기능과 심리상태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갑상선이 제 기능을 못하면 뇌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당연히 여러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셋, 더위, 추위 타는 이유. 체온 유지를 위한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은 갑상선, 부신, 생식기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갑상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는 일정 부분 체온의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어 몸의 중심 부위에서부터 차가워진다. 손발의 혈액 순환이 줄어들어 수족 냉증이 나타나고 중심 체온이 떨어진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은 더위를 참지 못한다. 손발을 비롯한 전신에 땀이 지나치게 많이 흐르게 된다. 넷, 빈혈이 생긴다. 흔히 빈혈이 의심되면 철분결핍을 떠올리고 일단 철분제를 복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철분결핍으로 인한 빈혈은 그다지 많지 않다. 철분결핍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 철분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활성산소의 발생을 증가시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에너지 부족 증상이 오게 되고 특히 에너지에 민감한 대뇌, 소뇌 등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어지럼증을 잘 느낀다. 항진증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추신경계가 지나치게 항진되어 결과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게 된다. 다섯, 간만 탓하지 말라. 간은 체내의 대사 과정 중에 생긴 독성 물질이나 불필요한 중간 물질, 한번 사용된 호르몬, 중금속 등을 해독하고 걸러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간의 해독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각각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은
각각의 복잡한 해독 대사 과정에 관여한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독성 물질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체내에 쌓이게 된다. 반대로 간의 해독 기능이 저하되어도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산되지 않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 6. 탄수화물 대사.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어 생존한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당분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는데 당분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세포 내에서 당분을 연소시키지 못해 에너지는 줄어드는 반면 남아도는 당분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축적되어 고지혈증과 비만을 유발한다. 7. 갑상선 건강해야 위도 건강해진다. 위산은 소화와 면역에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위산이 많아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부족해서 더욱 해로운 경우가 더 많다. 위산은 음식 속에 숨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고 음식물이 잘 소화되는 형태로 녹여준다. 또한 소화 효소들이 잘 분비되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면역과 소화의 여러가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정상화 물질이 면역 이상을 치료한다. 정상화 물질은 1947년 러시아의 과학자인 라자레브 교수가 처음 발견했다. 그는 약초에 존재하는 정상화 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체의 생리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날 경우에 비정상적인 상태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상화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인삼이다. 앞으로 인삼을 고혈압 약이라 저혈압 약이 아닌 정상화 약물로 봐야 한다. 이러한 정상화 기능을 가진 약재에는 오미자, 감초, 황기, 영지를 비롯하여 덩굴차, 표고버섯 등의 허브와 다수의 채소와 과일이 있다. 정상화 물질은 항산화, 항노화 기능과 해독과 간 보호, 면역 조절, 혈당 조절, 식욕 조절, 빠른 치유 능력, 수면 조절, 불안 억제, 집중력 증강 등 인체의 모든 중요한 생리 기능에 효능이 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스병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신지로이드나 메티마졸로 치료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서양의학에서는 이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약물이나 치료법이 없다. 정상화 물질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레이브스병, 결절과 갑상선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과 호르몬의 불균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킨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서 모든 갑상선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 음식은 정보다.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음식이 단순히 에너지의 공급원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란 복잡한 유전자의 복합체이면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당연히 음식의 종류와 질에 따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이 달라진다. 면역, 호르몬, 해독, 소화, 신경계에 건강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질병을 일으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음식을 먹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면 매일 무심코 먹던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잘 먹을 수 있을까? 첫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만성 난치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채소와 과일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무수히 많다. 학자들은 하루에 5번 이상 이러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것을 권장한다. 5번은 못 먹더라도 여러 번 먹으려 노력하자. 몸에 좋다고 알려진 한두 가지 채소와 과일을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다. 둘째, 생선을 자주 먹는다.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은 대략 3가지 종류가 있다.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 올리브유는 단순 불포화지방, 그리고 복합 불포화지방이 여기에 속한다. 복합 불포화지방은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뉘는데 오메가6는 참기름에 풍부한 감마 리놀리액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염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오메가6는 식용유 등에 많다. 반면 오메가3는 주로 생선 기름에 풍부한데 생선 외에도 아마유, 달맞이꽃, 종자유 등에 포함되어 있다. 오메가3는 생선에도 풍부하다. 고등어, 명태, 꽁치, 연어는 좋은 오메가3 공급원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 셋째, 올리브유, 들기름을 사용한다. 지방은 다른 영양소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염증에 반응한다. 그런데 지방만큼 갈수록 나쁘게 변형되고 있는 음식도 없다. 기름은 쉽게 맛이 변하고 산패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오래 보관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형된 지방은 면역 체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변형된 지방이 아닌 인류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지방을 먹는 것이 좋다. 오메가3 지방산은 강력한 염증 억제 물질을 만드는 제로의 역할을 한다.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에 풍부한 오메가9 지방산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비타민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는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는 유리기를 제거해서 염증을 억제시킨다. 넷, 조금 부족한 듯 먹어 칼로리를 줄인다. 칼로리의 섭취를 줄이면 프로스타그란딘과 같은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들의 생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 염증 반응에 의한 노화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는 과도한 대사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리기가 생산된다. 사냥개를 이용하여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사냥 전 개를 굶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루를 굶겨야 훨씬 사냥에 적극적이고 전투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사냥개에 비유될 수 있다. 가끔 단식을 하고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장을 비워보자.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먹고 늘 약간 부족한 듯 먹으면 면역 체계를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 5. 커피보다는 녹차를 마신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커피 소비국이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갑론을박이 있었다. 커피는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유익한 미네랄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커피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카페인이 일시적으로 부신을 자극하여 활력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지쳐서 휴식이 필요한 부신에 채찍질을 가하여 일시적으로 뛰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보통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사람들일수록 커피에 의존한다.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 우유까지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끔씩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습관적으로 마시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킨다. 반면에 녹차는 콩이 아닌 식물의 잎으로 만든 차다. 한의학에서는 녹차가 심장에 열을 내리고 두뇌를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녹차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다양한 유효 성분이 많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카테킨이 유명하다.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와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암과 심장병을 예방한다. 이 밖에도 각종 허브차와 차잎을 발효시켜 만든 보이차 등도 꾸준하게 마시면 염증을 억제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맞춤 운동을 찾아라. 내 체질에 맞게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이 운동도 마찬가지다. 체질에 맞게 운동을 해야 한다. 특히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운동은 필수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 밸런스를 잡아주고 갑상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와 저하증 환자는 운동도 구분해서 해야 한다. 항진증 환자의 운동하기. 항진증 환자는 유산소 운동을 피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은 늘 가슴이 뛰고 땀을 잘 흘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증상이 더욱 심해진다. 이들에게 맞는 운동은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운동이다. 대표적으로 요가, 기체조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저하증 환자의 운동하기. 저하증 환자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들은 항상 컨디션이 저조하고 기분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게다가 저하증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살이 쉽게 찐다. 달리기와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 갑상선이 건강하려면 첫째, 방사선 노출을 줄여라. 우리 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용 방사선의 과도한 노출을 주의해야 한다. X선 검사, 그 중에서도 CT 검사는 특히 위험하다. 영상의학 검사가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갑상선 보호대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깨끗한 생수를 마셔라. 물은 우리 몸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체의 구성 성분이다. 그러므로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수돗물 속에 포함된 불소는 갑상선에 해롭다. 수돗물 불소 외에도 치약이나 구강 세정제에 포함된 불소 역시 갑상선에 유해하므로 역시 주의를 요한다. 셋째,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을 많이 섭취하라. 해조류에 포함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동시에 갑상선 암과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므로 갑상선 건강을 위해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 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오염된 해조류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호르몬 교란 물질에 주의하라. 갑상선은 내분비 기관이며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의 작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피임약과 같은 인공 호르몬 역시 갑상선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오남용을 피해야 한다. 다섯째, 비타민 D를 보충하라.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 외에도 염증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며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여섯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 운동의 유익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독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며 근육을 보존하고 신경의 활동을 강화시킨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킨다. 일곱 번째,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라. 갑상선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요오드와 비타민 D를 비롯해서 셀레늄, 아연, 비타민 C 등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